자, 생물 농축에 들어가다. 자, 농축이란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농축이란 어떤 물질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게 축적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런 뜻이야. 그래다가 앞에다 뭘 붙였어? 생물을 붙였어. 생물체 안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이 계속 쌓인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나름 이러한 생물 농축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겠지. 그지? 생물 농축을 일으키는 물질. 물질의 특징. 내 몸에 예를 들면 인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볼게. 내 몸이야. 됐지? 생물 농축 일으키는 물질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러한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더 이상 뭐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뭐한다는 얘기야? 쌓인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내가 이 물질 내가 섭취를 했어. 그럼 소화기관을 통해서 위 거쳐서 소장 거쳐서 대장 거쳐서 똥을 통해 빠져나갔어. 그럼 내 몸에 쌓이는 게? 나갔어요. 내 몸에 쌓이는 게? 아니지? 응,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내가 섭취하게 되면 내 몸 안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흡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내 몸에서 주로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 어디야? 소장이지. 소장에서 뭐가 가능해야 돼? 흡수가 가능해야 돼. 됐지? 그래서 이러한 생물 농축 일으키는 물질의 첫 번째 특징은 일단 생물체 안으로 뭐가 가능해야 돼? 흡수가 가능해야 되겠지? 그래야 내 몸속에 들어와서 쌓이는 거니까 생물체 내로 흡수가 가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내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아니, 이러한 물질이, 그러면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이 물질은 분명히 내 몸을 돌겠지. 뭐를 타고 가면서? 혈액 타고 가면서, 혈액을 타고 가면서 내 몸을 돌다가 이 물질들을 주변에 있는 누구들한테? 세포들한테 공급해주기 시작을 한다고. 그럼 세포들은 이 물질을 갖겠지. 됐지? 그 말은 생물체 내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뜻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어디 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야? 세포 안까지 흡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세포 안까지 흡수가 가능했어. 그럼 세포 안에 들어갔지? 그럼 세포 안에서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 얘는? 쌓이려면? 흡수는 됐어. 그럼 세포 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간 물질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절대 흡수는 가능한데 뭐는 불가능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 물질의 특징이. 됐지? 신기하지, 그지? 두 번째. 얘들은 절대 세포 밖으로 뭐가? 배출이 되면 안 된다. 만약에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들어간 물질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왔다 가정을 해. 그럼 다시 혈액 타고 이동을 하겠지. 혈액 타고 가서 심장 쪽으로 가게 되면 뭘 통해 빠져나올 수 있어? 오줌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 여기서 이 말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면 생명체 밖으로 또는 생물체 밖으로 생물체 외로 뭐가 되면 안 된다? 배설이 되면 안 된다. 그치? 그럼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왜 밖으로 쉽게 배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 안에서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지. 대표적인 물질 대사. 그러한 물질 대사에 애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아. 화학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물질들이라고. 이랬죠? 그래서 애들은 세포 안에서 전혀 무슨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에 전혀 참여 안 된다고. 이때 화학 반응 중에 대표적인 애가 분해 과정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분해 과정. 즉 애들을 몸 밖으로 최대한 빨리 빼려면은 이놈들을 뭐 시켜야 되는데 나름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분해 활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세포 속에 가만히 있는 거라고. 계속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양이 점점 뭐 하는 거야? 쌓이는 거지. 그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로. 이랬죠? 그럼 세포 안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포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큰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겠지? 근데 이놈들이 세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얘기가 세포 안에다가. 그치? 세포 안에서 일어나야, 반드시 일어나야 할 대표적인 또 다른 화학 반응들을 애들이 뭐 해버려? 방해해. 대표적인 물질 대사 과정 중에서 세포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 그럼 그 세포는 세포호흡이 불가능해지지. 그러면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없겠지? 그럼 세포는 에너지 골라 뭐 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지?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가 돼? 문제가 된다고. 이해됐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특히 어떤 세포 안으로 흡수가 잘 되냐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특히 지방세포. 지방세포는 세포는 세포인데 내 몸에 있는 어떤 영양소를 주로 저장하는 세포야?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라고 해. 너희들이 밥을 뒤지게 처먹었어. 밥의 주성분이 녹말이지. 이 녹말을 분해시켜가지고 포도당을 엄청나게 흡수를 했어. 이 포도당이 간으로 가. 그럼 간에서는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서 뭘로? 글리코겐 합성시키지. 그래도 포도당이 남아 돌아. 그러면 뭘로 전환시켜? 지방으로 전환시키지. 그때 남은 지방을 저장하려면 저장을 또 뭘 만들어야 돼? 세포를 또 만들어야 돼. 알았어? 세포 수가 점점 뭐 하는 거야?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희들 몸집이 뭐 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라고 해. 그걸 가지고 너희들 뭐 했다? 살쪘다. 살쪘다는 얘기는 세포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야. 특히 뭐를 저장하는?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 수가 늘어서 문제가 된 거야. 이해됐지? 어디 뭐 그딴 내용이 되는 거고. 특히 지방세포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 농축을 일으키는 물질의 종류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지? 자, 대표적인 애가 농약이 있어, 농약. 농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식물을 죽이는 무슨 제? 제초제. 그다음 곤충 죽이는 뭐가 있어? 살충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표적인 A들은 꼭 외워두고 있어야 돼. 제초제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고엽제가 있다. 고엽제. 고엽제는 식물 죽이는 약인데 식물의 잎을 말려버려. 식물의 잎을. 그래서 고엽이란 말 쓴 거야. 그렇지? 고엽제는 현재 국제적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야. 당연하겠지? 왜? 이놈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쌓여가지고 내 몸에서 일어날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렇지? 근데 이 고엽제를 특히 언제 때 많이 썼어? 이게 50년 중반인가 개발됐어, 미국에서. 아주 좋았다고. 한번 뿌려보면 식물 다 죽어보니까. 농사 짓기 편했겠지, 그지? 예? 소량만 썼다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월남전 때 대량 써버리지, 월남전 때. 예? 월남전에 참여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지. 대표적으로 미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그 다음 기타 여러 나라들. 그치? 우리 한국군들이 1960년 중반에 비행기 타고 월남 갔단 말이야. 베트남 갔다고 밀림 속을 헤매면서 누굴 찾아다녔어? 베트공을 찾아다녔겠지, 그지? 베트공들이 그 밀림 속에 숨어있으면 잘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미국인은 한국 입장에서 얘들이 막 숨어있다가 총 빵빵 쏴대니까 희생수가 많아졌겠지. 짜증나? 짜증나지? 그러니까 미군이 열받으니까 밀림 다 초토화시켜버리지. 항공기를 이걸 다 뿌려버린단 말이야. 그 밀림 전체에다가 식물을 다 죽어버린다. 다 괴사돼버린다고. 그럼 밀림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베트공이 숨을 장소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 처치하기가 좀 쉬워졌어. 그렇지? 그런데 그 고엽제를 뿌리는 장소에 한국군이나 미군들이 계속 이동한단 말이야. 몸에 계속 추적됐겠지? 그 상황에서 기구했겠지? 지금 그 문제가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야. 고엽제 후유증. 오케이? 몸에 계속 쌓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1990년대 후반에 국가유공자로 이제 드디어 인정을 받아주지, 그지? 계속 그갖고 막 재판하고 그랬어. 그 자통들이 좀 그냥 시켜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살충제. 살충제는 곤충 죽이는 약인데 대표적인 물질이 DDT가 있어요. DDT. 그치? 이거는 196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은 곤충이야.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곤충 수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독성이 강한 놈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충을 많이 썼지. 그치? 근데 이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역시 고엽제 비슷하게 몸에 쌓여가지고 나가지 않아. 그리고 내 몸에는 세포들을 물질에서 계속 방해만 하더라는 거지. 문제가 되겠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까? 사용하지 않아. 금지돼 있다고, 국제적으로. 이랬지? 대표적인 애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금속 있어요, 중금속. 중금속은 금속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것들, 이제 비중이 이제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중금속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거, 순, 그 다음에 카드뮴, 그 다음에 납. 이 정도의 세 가지 정도만 너희들 기억하면 돼. 됐지? 수은, 카드뮴, 납. 됐지? 자, 수은이라는, 중금속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역할 안 해도 돼. 애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슨 세포를 손상시켜버리냐면 신경세포를 손상시켜버려요. 즉 신경세포의 기능을 얘들이 나름 마비를 시켜버려요. 신경세포의 기능을. 그치? 그럼 신경세포는 너희들 몸에서 정보를 받아주고 그 정보를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지? 특히 신경세포 중에서 너희들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버리게 되면 내 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대표적인 이런 현상에 시달렸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일본에서도 마을 이름이 미나마타가 있었어요. 미나마타.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시달렸던 질병을 뭐라 그래? 미나마타 병이라 하지. 미나마타. 마을 이름이라 그게. 자, 카드뮴. 자, 카드뮴 같은 경우는 애 생김새가 뭐와 유사하냐면 칼슘과 유사해. 칼슘과. 칼슘하고 생긴 모습이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얘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칼슘이 들어갈 자리에 누가 껴들어가? 카드뮴이 꺼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 칼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애들은 뭘 구성하는 기능이 있어? 뼈를 구성하는 기능이 있지. 그럼 뼈를 구성하는 뭐가 있겠어? 세포가 있겠지. 세포 하나 확대시키게 되면은 얘는 뼈를 구성하는 세포니까 무슨 세포가 되겠니 이거? 골세포지. 골세포. 뼈세포. 골세포는 굉장히 보통 딱 물렁한 것도 있는데 보통 딱딱해야 돼. 물렁물렁해야 돼.
딱딱하게 해야 되지, 그지? 얘가 딱딱하게 만들려면 내부에다 딱딱한 물질을 채워야 되거든? 딱딱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온이 필요해? 칼슘 이온이 필요해. 대표적인 칼슘들이 딱딱한 물질을 만들기 위한, 즉, 앙금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 수 위한 필요한, 이온 중 하나지. 대표적인 뭐가 있어? 탄산칼슘이 있단 말이야. 그러한 앙금성 물질들 많이 만들어줘야 얘가 보이죠? 딱딱해지지? 근데 칼슘이 껴들어올 자리에 누가? 카드뮴이 껴들어와. 그래서 뭘 빼버려? 칼슘 빼버려. 지가 채운다는 얘기죠? 매가 채워줘봐야 앙금성 물질들이 안 만들어진다고. 거기다가 카드뮴 양이 많아지게 되면 골세포의 세포과 같은 물질에서 뭐 해버려? 반응을 시키지? 골세포가 점점 뭐해? 죽어나가지, 그지? 대체 죽어나가니까 뼈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 뭐 하기 시작을 해? 없어지기 시작을 해. 그럼 중간중간에 뭐?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그지? 뼈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생겨. 이걸 뭐라 그래? 골다공증? 뼈를 구성하는 세포가 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가 비워진다고, 골다공증. 그러면 세포의 수가 굉장히 밀집돼 얘가 단단하겠지? 중간에 막 구멍 생겨. 이게 팍 때리잖아? 쫙! 진짜 내가 이렇게 때리는데 뼈가 부서진단 말이야. 그 정도로 약해져 버린다고. 이랬지? 뼈가 부서지면 아파, 안 아파? 엄청 아프겠지? 그래서 이걸로 시달렸어. 뼈가 부러지면 아프니까, 아파! 이따이. 됐지? 이러한 것들을 외우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애들 외우더라고, 해? 그냥 A만 그냥 설명해 준 거야, 이거는. 됐지? 이거 대표적인 애. 납은 그냥 외워, 이렇게. 하나, 둘, 셋. 됐지? 이렇게? 됐지? 그럼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했다 그래?